사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리크루팅에 대한 질문이에요. 리크루팅 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고 너무 간단하게 질문을 하셨네요. 이럴 때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하죠? 간단하게. 그럼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가요? 네. 리크루팅 할 때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가까운 지인들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. 상처받지 않고 정보 전달하는 방법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없어요. 없어요. 정답부터 얘기하면 없어요. 근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사업을 이게 결단하고 시작할 때 저는 메나테크 사인업이 2007년인데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. 가장 어려웠던 게 그거였어요. 남이 어떻게 볼까?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볼까? 그 고정관념의 프레임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두려워서 사실은 골라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게 되죠.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거야. 이 사람은 안 될 거야.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전하다 보면요. 전할 사람 없어요, 사실은. 그런 시행착오를 다 겪어요, 누구나가. 저도 그랬듯이. 보면은 사실은 이걸 저는 그래서 꾸준히 이걸 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거는 정확한 비전의 정보잖아요. 그냥 다 전하는 거예요, 다. 생활 속의 네트워크로 다 정하다 보면 리크루팅 대상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물론 기본적인 스킬이나 이런 것들 방법들은 우리가 다 시스템에서 가르쳐주고 다 배우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다 전달해요. 모두에게. 일상생활에 밥 먹듯이 내가 이걸 업으로 선택했다라면 아침에 눈 뜨고 양치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생활 패턴이 있죠. 그 속에 내가 리크루팅 하는 게 그냥 들어와 줘야 돼요. 하나의 그냥 생활 속으로.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. 그래서 한 100명한테 예를 들어 리크루팅 대상자들한테 전달했다. 그럼 평균적으로 한 30명 정도는 귀를 기울여주고 얘기를 들어주거든요. 그 중에서 또 한 3명 정도는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. 100명 중에 저의 파트너 3명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좀 사라집니다. 저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상대는 선택하는 거. 상대의 선택을 내가 먼저 생각하니까 이게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. 대상자를 선별하게 돼요. 아시겠죠? 저는 왜 그런 질문이 나왔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도 좀 답변을 드리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. 근데 사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또 거절을 즐겨라라는 책도 있어요. 우리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. 사장님, 거절받지 않고 초대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답변인지 아세요? 저에게도 좀 가르쳐주려고 했어요. 두려운 거예요. 또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 문화다 보니까 체면이 되게 강하단 말이죠. 근데 사실 내가 본 비전이 진짜라잖아요. 그러면 체면이 중요하나요, 사실?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많은 거 사실 자기계발서는 저 메나테크 하면서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책도 좋아해서 읽긴 했었지만 그렇게 지금처럼 많이 읽진 않았었거든요. 제가 한때는 한 달에 막 5권도 읽고 막 그랬어요. 그래서 초기 한 2-3년 동안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던 것 같고 제 성공의 원동력은 그 자기계발서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저를 점검한 게 뭐냐면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에게 비춰주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. 그래서 사실은 행복하지 않았구나.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.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얼굴이 밝아지고 당당해지고 내 삶에 대해서 힘을 갖게 된 건 뭐냐면 남들이 인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삶을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찾았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거절을 받아도요 내가 팔려고 그 사람 만난 게 아니잖아요.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?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자고 하는 거죠. 건강이든 경제적인 거든 시간적 자유든 그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나는 엄청난 선물을 갖고 그들을 만나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선입견 이러다 인맥이 나빠지면 어떡하지? 이러다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? 이러다 나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? 이런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리크루팅을 잘하고 싶어 하는 건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크루팅 스킬은 배워야 돼요. 스킬 없이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.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운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. 여러분이 믿는 건 글리코 영양소지 스킬은 안 갖춰졌단 말이죠. 글리코 영양소가 여러분을 보호해주진 않아요. 우리 사업을 다른 경쟁사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게 갖게 해주는 우리의 무기일 뿐이지 얘가 나를 지켜주진 않아요. 얘를 갖다 잘 활용해서 우리의 원하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스킬을 배우셔야 돼요. 그리고 배우신 거 현장에서 많이 써보셔야 돼요. 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를 본인이 알아차려야 돼요. 스폰서가 하는 건 되게 쉽고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? 스폰서한테 계속 맡기게 되니까 어떻게 내 실력은 안 늘어요.
근데 어설프도 내가 해봐야 돼. 실패를 통해서 내가 자꾸 내 수준을 점검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노력이 필요해요. 왜요? 우리 모두가 스폰서로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지 계속 스폰서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. 도움 받는 기간은 3개월이면 좋게요. 숟가락질과 젓가락질 배우는 건 똑같아요.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숟가락질, 젓가락질을 하니까 우리는 쇠 젓가락으로 묵을 짚는 민족이에요. 엄청난 거예요. 콩도 잡아요. 근데 쇠 젓가락으로 묵을 잡는 거에 결코 쉽지 않아요. 다른 나라는 다 나무 젓가락 쓰잖아요. 그게 뭐냐면 계속 하는 거야. 실패해도 계속 하면 묵 짚는 게 어렵지 않듯이 리크루팅 하는 거, 누군가 후원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. 중요한 얘기라서 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리크루팅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품을 먹거나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좀 버려야 될 거. 당연하게 거절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내가 알고 만난다면 좀 상처가 덜하겠죠.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번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많은 사업가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만나서 오늘 결판을 내고자 하는 거죠. 그것이 문제입니다. 본인도 1년 걸렸어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크루팅 전문 서적 같은 데 보면은 최소한 4번에서 6번 이상 만나라고 나옵니다. 근데 그 이상 만나야 되는 사람도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두 번 정도의 만남은 사실은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요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. 아까 우리 윤윤 사장님이 모든 사람한테는 때가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1년 후가 때인 사람, 2년 후가 때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지금 당장이 때인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. 그럼 지금 당장이 이 사람이 혹시 그런 때인지 어떤 이런 정보가 귀로 들어갈 만한 상황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때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얘기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보통 10명이면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2~3명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. 아까 윤희사님께서 얘기했잖아요. 100명한테 알리면 30명이 관심을 갖고 그 중에 3명 정도가 나랑 할 거라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교재를 보면 확률에 도전하라고 나온단 말이죠. 근데 우리가 너무 낮은 확률에 도전하는 거예요. 한 사람한테 알리고 그냥 이 사람에 매달려버려요. 그러니까 이게 비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매달리는 사업이 돼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. 한 달에 10명도 안 전해요. 사실은 10명?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한 거예요. 한 달에 한두 명 알리고요 안 알려요. 그리고 계속 공부만 해요. 왜요? 거절받지 않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. 굉장히 확률 높은 게임을 찾는데 이게 바로 지금 잘못 들어서 버린 거죠. 사실 100명 알리잖아요. 윤 사장님 남편분이 3개월에 120명을 알렸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된 거거든요. 근데 100명을 10년에 걸쳐서 알린 사람이 있어요. 안 되는 사람들은 막 그런 부류들이에요. 리크루팅 숫자가 너무너무 적다라는 거. 근데 확률이 떨어지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인맥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인맥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인맥이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기회를 주는 거지 설명하거나 제품을 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본인이 찾아보게 하고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에게 여러 번 접촉을 하는 거예요. 다 여기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. 한 번에 예스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. 저는 4개월 걸렸어요. 저도 굉장히 자기주에 강한 사람이에요. 그 제 일에 만족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적절로 봤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도 시간이 오래 걸렸었던 거죠. 일이 또 많이 바빴었던 거고 근데 제가 왜 하게 됐어요? 저한테 정보를 준 사람이면 꾸준히 줬어요. 어떤 차 마시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미팅에 와라고 자기 스폰서랑 같이 오기도 하고 꾸준히 줬어요. 귀찮기도 했었는데 꾸준히 오니까 어떻게 돼요? 미안하더라고요. 이 거절에도 내가 좀 냉대했던 게 막 미안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잘해주게 되면서 걸려드는 거예요. 그 지금 제가 다단계 개수가 됐죠. 앞잡이가 됐죠. 앞잡이. 누구보다 앞서서 일하는데 제가 그분이 저를 꾸준히 안 했으면 저는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. 큰일 날 뻔했죠. 전 그분께 너무 감사드려요. 지금은 저를 데려놓으라고 떠났지만 저는 목적을 달성했어요. 그분을 못하게 하는 게 내 목적이었는데 제가 하고 있어요. 근데 이분들도 다 자기 있었던 본업에 굉장히 인정받았던 분들인데 여기 들어오기 쉽진 않았었는데 정보를 두셨던 분이 감정을 배제한 채 여기서 요구하는 방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얼마나 큰 일들을 해내고 계세요. 리크루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 주신 분 해주가 다 되셨나요?